북한에 갔다가 북한 전단지 한 장을 자기 친구 주려고 띄운 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억류당하고 노동교화형을 받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로 이제 귀국한 원비어 오늘 사망했습니다. 원비어 부모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비어가 북한의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숨졌다. 우리의 아들 오토 원비어가 그의 삶의 여정을 집에서 마쳤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리의 슬픈 의무다. 원비어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20분 숨을 거뒀다. 원비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신시내티 대학병원 측에 감사를 표한다. 불행히도 우리 아들이 북한에서 받은 고통스러웠을 학대로 인해 오늘 이 슬픈 결과를 불러오게 됐다. 원비어가 13일 신시내티로 돌아왔을 당시 말을 할 수도 볼 수도 어떠한 말에 또 반응을 보일 수도 없었다. 표정 역시 고뇌에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원비어도 자신이 집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원비어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생때 같은 22살 아들이 북한에 관광 갔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벽보 하나 떼었다고 그렇게 처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받다가 혼수 상태로 귀국해서 사망을 했으니 기가 막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망의 애도를 표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잔인한 정권이다. 멜라니아와 나는 원비어의 때이른 죽음에 대해 그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보다 더한 아픔은 없을 것이다. 원비어와 가족 그리고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원비어의 죽음은 법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정권의 손아귀 위에 순수한 인간이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원비어의 죽음은 법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정권의 순수한 민간인이 혹은 인간이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런 희생을 막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이 원비어 사망을 보도하면서 말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었다. 아주 슬픈 뉴스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죠. 트럼프 정부가 원비어를 이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게 만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여기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여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은 그냥 폭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도화선이 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원비어도 하나의 도화선이었는데 결국은 이 원비어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 이충근 박사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는
북한 뒤에 소련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서 북한이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도 미국이 북한을 그에 상하는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 동서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데 만약 북한을 공격하면 이게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미국이 참았다는 거죠.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심만 하면 어떤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가 팽팽한 긴장 상태의 대치 국면에 있는데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그냥 터지게 돼 있다는. 그런데 원비어가 도화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도화선 역할. 그래서 원비어가 죽으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미국의 여론이 막 들끓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는 트럼프 정부가 눈에 가시인 김정은 정권을 이번에 처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교안 대행이 퇴임한 후에 정치적인 발언을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 소개합니다. 한미동맹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제67주년 6.25 전쟁일이 됩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반도의 3분의 2가 화염으로 뒤덮였고 400여만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 16만 2,500명 그리고 미군 3만 9,700명이 사망 실종되는 등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 16만 2,500명 사망 실종된 것에 비하면 미군이 3만 9,700명이 사망 실종된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죠. 이 외국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미군이 희생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혈맹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 혈맹. 그렇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을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살려면은 중국을 의지하거나 미국을 의지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먹히기 쉬운 거죠. 가까운 데에 있는 건 잡아 먹어버리니까. 미국은 멀리 떨어졌으니 우리를 잡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교 근공을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 나라와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거. 이게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죠. 일본도 멀리는 미국과 친하고 중국과 대항을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미국과 친하면서 중국을 대항하고 있고요. 약간 이 필리핀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필리핀은 미국과 자꾸 이렇게 두테르테가 나와가지고 자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특보 한 분이 문정인 특보를 말하죠. 문정인 특보.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등
이런 발언에 대해 언론들도 해당 특보의 한미동맹관을 지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이거든요. 지금 미국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 득될 게 뭐 있습니까? 득될 게. 외교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교안보에는 실험하다가 망해버리는데요. 실험이 있을 수 없죠.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험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실전밖에 없는 겁니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치고 빠지기가 이게 조그만 나라, 약한 나라에겐 가능해도 이게 강한 나라에 치고 빠지기가 가능합니까? 치고 빠지기 하는데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이걸 치고 빠지는 게 당합니까? 박살 내버리지. 그래서 치고 빠지기 해도 안 되는 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신중하고 책임있게 언행해야 합니다. 안보 문제는 책임있게 신중하게 해야 되죠. 국가 안위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요즘 행동이 강성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홍석현 특보를 맹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름은 안 밝혔지만 어떤 사람은 신문을 갖다 바치고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를 구속시켜서 특보 자리 하나 얻었다. 홍석현 씨를 지칭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중앙일보 갖다 문재인 정권에 갖다 바치고 JTBC 방송 갖다 바치고 이재용 조카 구속시키고 그 일 앞장서서 특보 자리 하나를 얻었다. 이게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런 말 못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죠.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JTBC 겁나서 또 문재인 정권 겁나서 다 속으로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강성인지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신문,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켜서 특보 자리 하나 얻었다. 그러니까 당장 홍석현 씨가 사표 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고 창피해서도 못 견디는 거죠. 창피해서 홍준표 후보 또 신문에 다 보도되거든요. 하도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막 그러니까 보도를 다 해요. 왜 보도해주면 신문 발행 부수가 늘어나고 독자가 늘어나고 방송 해주면 시청자가 늘어나니까 다 해줍니다. 그 이제 홍준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중앙일보 홍준표 까느라고 지금 난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홍준표 막 두드려 패더라고. 자기 사주를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만들어 놨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JTBC도 보나마나 난리 치고 있겠죠. 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가 논평했습니다. 요즘 대선 때도 누리지 못했던 기사 독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쥔 분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지적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 이제 홍석현을 말하죠. 홍석현을 공격했더니 그냥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언론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저에 대한 비난 기사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심을 끄는 거니까 자유한국당 아직 살아있네. 홍준표가 아직 살아있네. 자유한국당 살아있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기관이나 기자들의 독점적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개인도 헌법상 언론기관이나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1인 미디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도 기관과 동등하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기 위해 공적인 언론기관이 나서서 사과, 법적 조치 우는 참으로 어이없는 짓입니다. 개인이 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1인 미디어 언론의 역할을 해서 홍석천 특보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과해라, 고발하겠다? 어이없는 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1기 때 주미 대사로 간 것도 부적절했는데, 홍석천 씨가 그때는 노무현 씨 선거운동 도와준 대가로 주미 대사로 갔다는 의혹 이제 받고 있죠. 그 주미 대사를 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했는데, 또 노무현 정부 2기 때 청와대 특보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언유착의 의혹을 지울 수 없기에, 여기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정부 도와줬더니 특보했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것인데 발끈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충고까지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지도자감이죠. 홍준표 후보 지도자감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행은 세종 이도와 비슷한 스타일로 보여지고요. 좀 착하고 또 법대로 하고 또 마음이 좀 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태종 이방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태종 이방원. 아주 강하고 날카롭고. 이방원은 착하고 여린 세종 이도가 정권을 잡아야만, 왕이 돼야만 나라가 안정되겠다. 근데 이 너무 약해가지고 호랑이 같은 공신들을 그냥 놔둬선 제대로 정치를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 그래서 그냥 공신들 가차없이, 외척들 가차없이 다 쳐내버렸어요. 다 쳐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 이도가 집권을 했을 때는 정적이 없는 거예요. 정적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태평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이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냥 아주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성 종양을 싹 도려내버리고 청소 싹 해버리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하면 이상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